네, 오늘 2부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북경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귀국하신다면서요? 네, 오전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자, 좀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일단 좀 전승절 행사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가장 좀 주목했던 장면이 예. 어떤 걸까요? 뭐 정말 사람이 천안문에 그냥 가득 차서 네. 웅장했습니다. 네. 근데 그 한편으로 열병식에서 선보인 그 첨단 기술의 그 무기들 보면서 한편 섬뜩한 생각도 들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광복 80주년인데 중국은 지금 전승 80주년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본 쇼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 8월 15일인데 그리고 오카무라 야스지 일본 사령관이 중국 측 국민혁명군한테 항복문서를 전달한 게 9월 2일이라 9월 3일을 중국의 전승절로 봐요. 예, 저희가 예.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저희도 9월 어느 날인가 전승절로 했을 텐데 조금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예. 그나저나 저기 그 북한 수행단들은 혹시 좀 만나보셨어요? 예, 보긴 했는데요. 예. 두 번 봤어요. 한 번은 열병식에서, 한 번은 리셉션에서 봤는데 네. 열병식도 저희보다는 한 10줄 정도 앞쪽에 왼쪽에 있었고요. 오. 또 리셉션에서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예. 보긴 했지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한번 저희가 일부러 앞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면서 올라오면서 네. 그 박지원 그 의원은 옛날에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 이렇게 불렀는데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동안 뭐 몇 년간을 남북이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깊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그 고의로 외면을 했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쪽도 예. 뭐 그동안 뭐 남북이 만난다 이런 사인도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뺀소리를 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네. 갑자기 뭐 이걸 싸우다가 아유 그래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럴 수는 없는 거라 저도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아마도 애써 외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고요. 그 우원식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이제 그 잠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내 언론에 보도된 7년 만에 뵀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네 했다라는 그게 전부입니까? 혹시 다른 얘기 오간 건 없습니까? 네 비슷한데요. 7년 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했더니 저쪽도 네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네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반갑습니다 네. 정도는 했는데 예. 마찬가지로 뭐 미리 뭐 연락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그 전승절 행사에 와 있었기 때문에 뭐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고 특히나 잠깐 대기실에서 막내 올라가기 전에 있는 상황이라 예. 뭐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특히나 다 짐작하는 이유로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은 관계였는데 그냥 보자마자 아 좋아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국 베이징에서 조우한 남북 분위기는 한마디로 좀 냉랭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 의원님 김주애도 보셨어요? 김주애는 리셉션장이나 열병식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런 이유는 사실 김주애가 뭐 다음 후계자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네. 정식적인 북한의 직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식적인 외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김주애가 그러니까 후계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약간 좀 그 진단이 엇갈리는데 만약에 그 사실상의 후계자였다면 이런 어떤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할 수도 있는데 등장을 안 한 거를 보면 혹시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분석에도 일정하게 지금 무게를 둬야 되는 걸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김주애 말고도 뭐 자식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 후계자로 정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양자회담만 하다가 이렇게 다자무대로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고 되려 국내 북한 자체 내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후계자로 등장시키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러면 잠깐 얼굴만 알리는 정도에서 북한도 그렇게 목표 설정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도록 뭐 만들었겠죠. 네. 예. 어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네, 그 중재는 뭐 중국이 했지만 중국이 중재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 파악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또 제3국에 알릴 수 없는 것이라 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정상회담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객관 공정한 입장을 고수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중국은 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그리고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 중립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는 사실은 중국과 북한은 설명관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상당히 저희 쪽에서는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에는 그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려 이것도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지금 그 요번 전승절 대표단 말고 지난주에 그 중국 특사단이 간 적이 있었고 그때 의원님도 가셨잖아요. 예, 이번에는 한 달 안에 4번 중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럼 중국 그 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 좀 많이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혹시 이 중국의 어떤 대한 정책, 뭐 한한령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변화될 뭐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시진핑 주석하고 우원식 의장하고 정상회담에 준하는 그 면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도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한국을 중요시하는 국가로 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네. 심지어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 있다 이런 좀 드라마에 나올 만한 내용이죠. 워증요니 니증요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 한국과 실제로 중국은 그런 표현을 실제로 썼어요? 썼습니다. 예. 그전에는 만부쩌도 하우링구 그래서 이사갈 수 없는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러면서 한중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세계적인 상황에서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에 만났던 자오로지나 왕현타오 상무부장이나 또는 어제는 딩세상 만났는데 일괄되게 왕이부장까지도 일괄되게 한중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 지난주 특사단이 방중했을 때 히토류 문제나 AI 협력, 한한령 해제 문제 등등의 의견을 나눴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진전된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때? 예, 늘 얘기할 때 저희가 그 문화 교류를 통한 한한령 해제, 우리 젊은이들 간에 특히나 반중 정서나 혐한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를 했고요. 문화 교류 시진핑 주석도 문화 교류는 굉장히 좋은 건데 한편 양국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것들은 조심하자 했고요. 전면적 개방은 아니어도 점진적 개방,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공동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쪽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요. 또 히토류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첨단 기술 문제에 있어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적용해주고 있고 다음 단계에는 그린 채널이라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다시 또 조사를 하지 않는 것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왕엔타오 상무부장이 AI 분야라든지 친환경 분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세계 속으로 가는 세계 시장이 넓지 않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저희도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지금 의원님이 특히나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일관되게 한중
2차 FTA 협상을 좀 가속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그전에 우리도 서비스 분야나 투자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이런 걸 하자고 얘기를 했고 특히 중국 측이 최근에 이 부분을 빨리 결말을 짓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안미 경중은 이제 끝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도 혹시 좀 체크는 해 보셨어요? 한국과 미국이 어떤 것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되게 큰 메시지는 주지 않았고요. 네. 하나하나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세계적인 상황에서 자꾸 몇 나라들이 다른 전체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일관된 메시지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제 그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반중 정서 또 그러니까 우리 내부 일부 극우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중국과 연결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나요? 부정선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네.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 정상회의 때 혹시나 시진핑 주석이 갔을 때 그런 극우 세력에 대한 반중 시위 이런 것들에서 걱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8월 12일이죠 아마 그때도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긴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면 강력히 조치한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을 보였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네, 저희가 한국에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실제적인 감정적인 서로 간의 이완, 그러니까 그동안 반중 혐한 이런 것들을 문화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나 중국이 작년에 먼저 비자 면제를 했고 우리나라도 9월 29일이죠. 아마 9월 말에 단체 비자에 대한 면제를 하면 서로 오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상호 교류하면서 줄어들 수 있고요. 네. 또 한편 사실은 젊은이들은 그전에는 수직적 관계였다면 수평적 관계로 지금 중국이 많이 부상하면서 수평적 관계가 돼서 자기 이익을 서로 해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FTA 2차 서비스 투자 이런 데 확대할 뿐더러 AI 협력 친환경 분야나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를 계속적으로 협력 확대해 나가면 공동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작은 생선을 굽듯이 조심조심 다뤄가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의 맥락에서 이미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확정이 된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지난 2월 시진핑 주석하고 우원식 의장이 만났을 때 이미 국가의 정상으로서 에이펙 같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라 생각한다. 큰 문제 없으면 간다로 수차례 했고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반중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큰 문제는 아닐 것이고 특히나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 안 한 이유는 국내적 문제 또 미국과의 관세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고 또 심지어 다른 나라 정상들이 오는데 김정은까지 올 수 있다면 이거는 한반도에서 외교적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는 반드시 시진핑 주석이 와야 되고 올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등장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보안상이라든지 신변 위협이 없으면 오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은 아마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꼭 경주 에이펙 장소가 아니라도 제3국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어딘가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보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같이 만나자 이런 제스처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그런 정상회담 또는
만남을 제안하면 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북중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에 보면은 경제 파트 인사들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 혹시 북중 간의 경제 협력 내지 중국의 대북 어떤 물자 지원 혹시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동안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했고 예. 어느 정도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 군사를 파견해서 거의 참전 비슷하게까지 했는데 네. 그동안 북한이 그렇게 하는 걸로 충분한가? 러우 전쟁이 끝나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해야지만 본인들도 살아남고 더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중국이 이미 G2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전승절 참여를 한 것이고 네. 당연히 정상회담에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네. 경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관료들이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을 대하는 자세는 어땠습니까? 태도는? 저는 그전부터 푸틴 신동방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었고 네. 우호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이번에도 러우 전쟁이 끝나가는 관계 중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푸틴을 만나면서 한 7, 8분 얘기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한반도의 상황을 물었고 한반도는 평화 번영을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되려 우리 곧 북한을 만날 텐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뭘 전달해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는 네. 상당히 한반도에 대한 평화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러시아가 할 역할도 있고 중국이 네네. 할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입장에선 다자 외교를 더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중국 현지에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